뜨겁게 달군 화제의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선 제14회 피바람의 서곡 제1화. 그리고 등기 봉투 안에는 곱게 접힌 또 다른 한 장의 종이가 있다. 그러나 김상호는 공포감 질려 그것을 보지 못했다. 김상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낀다. 10년이 지난 그때의 일을 어제의 일처럼 기억하고 있다니 공포감이 스며든다. 이 일은 자신의 일이라 수사를 착수할 수도 없다. 이러한 약점을 잘 아는 누군가임이 틀림없다. 김상호가 잠시 정신을 차리고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안을 분주하게 서성인다. 너는 반드시 킬러 GN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GN이 누구란 말인가 도대체. 김상호는 잠시 서성이던 것을 멈추고 다시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그리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짜 흔들며 괴로워한다. 너는 반드시 킬러 GN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윤철민, 아니 승우의 비밀을 아는 놈이 누구란 말이야? 그때 사고를 나던 날, 그날 밤에 일을 아는 사람은 나와 승우밖에 없다. 그의 아버지는 윤철민이 승우라는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억울함을 호소할 때쯤 교통사고로 죽였다. 한강신문 연재에 의하면 승우는 부산으로 가기 위해 식장산으로 도망 중이었는데 어떻게 계룡산에 자살했지?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 분명해. 승우가 죽지 않았던지 한강신문 연재가 거짓이었던지. 그러나 모두가 사실이라도 윤철민, 아니 승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리는 없어. 김상호가 두려움에 떨며 고통스러워할 때 정막을 깨고 검은색 전화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린다. 오늘따라 전화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김상호는 급하게 수화기를 든다. 강력계 김상호 부장검사입니다. 그러나 상대 쪽에서 아무런 반응 없이 잠시 침묵이 흐른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그제야 들려오는 계기스러운 음성. 김상호, 지금쯤이면 편지 잘 읽어보았겠지. 헌데 뭘 그리 골똘히 생각하나? 순간 김상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송충이처럼 기어다닌다. 누구야? 당신은? 지옥에서 온 죽음의 사자라고나 할까? 헌데 접힌 나머지 두 장을 안 본 모양이군. 김상호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공포가 엄습해오는 것을 느끼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에 접힌 나머지 종이 두 장을 꺼낸다. 한강신문에 연재되었던 윤철민의 이야기 중 제45회 누명편이었다. 사건 사고, 이 사람이 살아온 길. 윤철민 편 제45회 누명. 윤철민은 아래 사건에 의해 누명을 쓰게 된다. 아래. 10년 전 그날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인 한국대학교 최종 합격자 발표 날이었다. 오후 4시쯤 발표가 난다는 소식에 중간 생략. 이리하여 윤철민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 46회로 계속. 연재 재미와 기자. 다 읽고 난 김상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하얗게 변했고 입술을 파르르 떤다. 김상호는 메이저 신문도 아닐 뿐더러 한낱 찌라시 같은 한강신문에 연재되는 것 따위를 건성건성 건너뛰며 읽은 적은 있으나 위의 내용은 본 적이 없다. 아니, 본 적이 없다기보다는 윤철민과 얽힌 자신의 사건이 물 위로 떠오르리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연재 시리즈에도 김상호라는 이름이 아니라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이니셜인 SH로만 되어 있어 남들이 알아볼 리가 만무했기 때문이다. 윤철민이 탈옥하자 이러한 사실이 새어나갈까봐 김상호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윤철민을 하루라도 빨리 잡아들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차에 윤철민을 직접 잡아들이지 못해 승진에는 차질을 빚었으나 차선책으로 천만다행 윤철민이 자살을 해준 것이다. 이제는 두 다리 뻗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다시 태산 같은 걱정거리가 생긴 것이다. 아니, 이제는 걱정을 떠나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는 것을 직감했다. 당신 누구냐? 감히 대한민국 검찰을 협박해? 대한민국 검찰. 그렇지. 김상우, 당신은 대한민국 검찰이지. 아니지. 대한민국 썩은 영감일 뿐이지. 네 놈들을 영감이라고 부른다지. 그리고 협박이라. 도대체 당신 누구냐? 윤철민. 아니, 윤승호가 어찌 식장산으로 도망가다가 느닷없이 계룡산에서 죽었을까 하는 의심하고 있는 당신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지. 김상우는 책상을 쾅 하고 치면서 일어난다. 도대체 누구냐 넌? 흥분하면 지는 게임이야. 그러니 흥분하지 마라. 그리고 잊지 마라. 윤승호는 이미 죽었지만 죽음의 사자로 환생했음을. 그러니 기다리고 있거라. 건방진 놈. 대한민국 검찰을 우습게 하라. 한없이 불쌍한 놈. 이만 끊어야겠군. 잠깐만. 우리 잠시 만나서 딸깍. 김상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린다. 잠깐만! 그러나 이미 끊어진 수화기에서 대답이 들려오기는 만무다. 김상호의 온몸은 두려움으로 인해 식은땀으로 목욕을 한 듯 흥건히 젖어 있다. 다음날 오전 10시경 한강신문 회의실. 정민수는 여전히 검색 중절모를 쓴 채로 흑표, 최미화 그리고 박 기자 등 간부들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자, 모두들 수고해 주세요. 예, 사장님. 예, 사장님. 예, 사장님. 모두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를 한 후 밖으로 나간다. 김 실장도 수고해줘요. 예, 사장님. 그럼 이따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실장인 흑표도 가볍게 목례를 한 후 문을 열고 나간다. 흑표는 전체 회의를 할 때나 여러 직원이 있을 때는 정민수에게 꼬박꼬박 사장이라는 존칭을 썼지만 최미아와 정민수 이렇게 셋이서 있을 때는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형님이라고 불렀다. 정민수와 단둘이 남은 최미아는 밖으로 나가다 말고 정민수를 쳐다본다. 사장님, 아니 민수씨, 오늘 저녁 술 한잔 어때요? 내가 한잔 살게요. 정민수는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미아씨,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다음에 내가 살게요. 최미아는 두 눈을 치켜 세운다. 민수씨, 요즘 왜 자꾸 날 피하는 거죠? 피하다니요. 그래요? 그렇다면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요. 그게... 됐어요. 최미아는 회의실 문을 쾅 하고 박차고 나간다. 정민수는 미안한 생각이 든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전과는 달리 자꾸만 서먹서먹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조은아를 만난 뒤로는 특히 더했다. 아직 최미화의 화장품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사무실 안을 서성인다. 이때 밖에서 격리실 김양의 목소리가 들린다. 취재 나가시고 지금 안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사장님이라도 좀... 누군가에 들릴까 말까 하는 가느들한 음성이 멈추자 김양이 회의실 문을 두드린 후 들어온다. 사장님, 누가 뵙자고 하는데요? 정민수는 여전히 회의실 안을 서성이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요.
그럼 먼저 내 방으로 모셔요. 아참, 그리고 따뜻한 커피도 2잔만 준비해 주세요. 예, 사장님. 정민수는 골똘히 생각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이윽고 회의실의 문을 열고 나선다. 그리고는 회의실 맞은편에 있는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다. 사장실 소파에 등을 지고 앉아있던 갸냘픈 몸매의 우유색 청모자에 분홍색 리본을 단 여인이 다소곳이 앉아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인기척에 뒤를 돌아본다. 아, 은하, 조은하. 정민수는 조은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 숨을 쉴 수가 없다. 창백한 얼굴은 그대로지만 여전히 곱고 아름답다. 책모자 아래 하얀 원피스 위로 길게 늘어뜨린 진한 흑갈색 생머리에서는 여전히 오이향보다 더 상큼한 싱그러운 향이 배어나온다. 놀라운 마음은 조은하도 마찬가지다. 아니, 은하씨가 어쩐 민수씨가 여기 사장님? 갑작스런 만남에 둘의 입에서 동시에 나온 말이다. 정민수는 조은하 앞에 앉는다. 모자를 조금 더 눌러쓰고는 조은하를 빤히 쳐다본다.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자태다. 이때 김양은 따뜻한 커피 2잔을 2손으로 곱게 받쳐들고 들어와 공손히 놓고 나간다. 자, 은하씨 드시면서. 예, 민수씨 고마워요. 찻잔을 잡기 위해 내민 조은하의 배국 같은 하얀 손. 섬섬옥수가 따로 없다. 꼭 잡고 놓고 싶지가 않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자신이 믿고 서글프다. 정민수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떨리는 음성으로 입을 연다. 은하씨가 어쩐 일로 여길. 정민수의 떨림과는 달리 조은하의 음성은 차분하다. 민수씨,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수씨가 한강신문 대표라는 것을요. 그보다 전수 상태는 어떤지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은 익명의 골수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아, 그래요? 그거 참 아주 잘 됐네요. 네, 엄마인 제가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적합지가 않대요. 우리 전수를 살려주신 그분을 꼭 만나고 싶은데 익명으로 하셨으니. 찻잔을 잡은 정민수의 오른손이 미미하게 떨린다. 고마운 분이로군요. 수술 날짜는 언제 잡혔습니까? 다음 달 10일이니 3주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민수씨, 제 물음에 대답 안 하신 것 아시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한강신문 대표지만 잠시 후면 떠날 몸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자 정민수의 가슴에는 눈물이 여름철 내리는 장맛비처럼 하염없이 쏟아져 내린다. 정민수의 속마음을 알 길 없는 조은하는 다시 빤히 쳐다본다. 민수씨, 그게 무슨 말씀인지. 네, 낙엽 같은 인생이라 태워지기 전에 떠나야 할까 해서요. 조은하가 오른손으로 찻잔을 놓으면서 왼손으로는 입을 막으며 웃는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 선!